나는 원래 그 언어 장애자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데 나오는 것이 공해라고 생각해서 나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우리나라 조상화가 갖고 있는 그 세계적인 미술학적인 뜻이 너무나 독특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좀 남기고 싶은, 남에게 전하고 싶고, 어딘지 자료로서 남기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나라 문화는 좋고 어떤 나라 문화는 나쁘다, 이건 아니에요. 문화는 문화고, 문화는 다를 뿐이지 우열이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나라 문화는 볼 것도 없어,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앞으로 일본 문화,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문화는 문화일 뿐이고, 문화는 다를 뿐이지, 우리나라 문화가 더 좋고 중국 문화가 더 나쁘다든지 그런 의도는 정말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초상화로서 제가 언급하고 싶은 초상화가 태조 이성계. 이성계는 아시다시피 1338년에 태어나서 1404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는, 우리 14세기, 15세기 초에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 업적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취를 남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 초상화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남기셨어요. 뭐냐? 우리 초상화가, 이런 초상화를 만드는 것은, 그때도 한 번 만들 때 10개를 정도 만들었어요. 10개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함경남도,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쭉 나눠줬어요. 그 중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게 이제, 경기전,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경기전에 지금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따가 좀 보겠지만 여기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또 하나, 그거는 이모작입니다. 그러니까 카피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지금 우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세계 역사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이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자기가 좋게 그려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조선조 태조 이성계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분은 건국의 왕 아닙니까? 구테타를 했든 안 했든 그 시대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초상화를 지금 제작년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데, 아마 1408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는 아마 1300년 말 내지는 1400 초에 그려진 것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상화를 어떻게 만드냐 하는 거의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은데, 초상화는 왕의 초상화를 제작한다 하면 그것은 그 해의 가장 큰 국사였습니다.
국사, 나라의 이래죠. 가장 큰 국사였는데, 그러면 그 제작, 초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독은, 영의정급인 분이 그 감독을 쭉 맡아요. 그리고 그 당대의 최고의 화가가 선정돼가지고 초상화를 만들겠죠. 그래서 만들 때, 이제 옛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태조 이성계가 저렇게 앉아 계세요. 근데 화가는 그 앞에 가지 못해요. 접근할 수가 없어. 그 지금 문헌상에는 약 6, 7m, 10m 바깥으로 계속 보고, 보고는 자기 근 10m 바깥에서 본 것을 명주, 에다가 이렇게 옮겼죠. 그리고 다시 와서 이렇게 보고, 가서 그리고, 다시 와서 보고, 그리고, 그거를 반복을 여러 번 하면서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윤곽을 잡고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만들고 났을 때, 제작이 끝나고 났을 때, 제작하는 과정에 그 대신이, 그러니까 영의정이나 좌의정,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감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그렸는지. 근데 이 화가가 태조 이성계 용환을 화폭에 옮겨가지고 그렸어요. 그렸는데 그리는 과정을 잘 지켜본 감독이죠. 감독이 아무 코멘트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끝났어요. 끝나고 아마 만드는 과정에 며칠 걸렸을 텐데, 만드는 과정에 태조 이성계도 와서 가끔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높은 묘실에 있는 분들이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서 봤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이 태조 이성계의 작품은 한 번 만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구라도, 혹은 태조가 자신이, 야, 그릴 게 없어가지고 내 여기는 흠집까지 그렸어? 이랬으면 안 됐었어요. 감독은 매일 봤어요. 근데 여기 작은 흠집이 있는데, 그리는데 그걸 가만히 있었어요. 있는 흠집 그리는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들이, 가족들이 와서 쭉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또 다시 대신들이 쭉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때 아무 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태조 이성계의 용안에 이 오른쪽 이마에 아름다운 홈집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독일에다가 이 사실을 보냈어요. 글로써. 그랬더니 그 독일의 출판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점이죠, 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홈집이라고 그랬어요. 예? 가장 아름다운 흠집. 그러면서 그렇게 그 흠집이 초상화에 있는 거는, 이건 얼마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세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초상화, 이게 조선시대 초상화에 드물지 않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살짝고 뭐였어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중국, 그 많은 중국의 추상화에서는 조금 보여요. 몇 점이 보여요. 그런데 일본은 거의 그건 없고, 안 보여요. 모든 걸 새게 분칠해버렸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 추상화를요, 거의 80%, 내가 본 추상화 한 500점에서 거의 80%가 무슨 흠집이라도 있어요. 여드름 자국, 곰보 자국, 이런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보통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하나의 정직함의 표현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